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콘솔 프로그램하고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텍스트 기반의 출력을 하는 거고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은 그래픽 기반의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콘솔 응용 프로그램 할 때는 printf 같은 함수 써서 텍스트 갖고 뭐 사용자한테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이제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은 텍스트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 함수, 뭐 사각형이나 원, 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봤을 때 더 화려한 그런 사용자 환경을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콘솔을 할 때는 내가 정확한 위치를 찾거나 뭐 이럴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제어문자 써서 뭐 줄을 바꾼다든가 그 줄에 처음으로 간다든가 뭐 이 정도의 표현만 했기 때문에 때론 답답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픽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어떤 도형이라든가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새로운 선택이 생긴 거죠. 좌표라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뭔가를 그릴 수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좌표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너무 쉬운 거지만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면의 어떤 위치에 내가 정확한 위치에 무엇을 그린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그래픽 함수를 가지고 좌표 개념도 익히고 이즈 윈30에서 이 그래픽 원래 이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함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꼭 필수적인 것만 제가 이즈 윈32 API로 좀 더 쓰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좀 더 쉽게 그래픽 함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픽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좌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뭐 많이 써본 사람이 결국 잘할 수밖에 없어요. 좌표 개념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반복해서 실습하시면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사각형하고 원각고 제가 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써볼게요. 사각형은 이제 원래 그 윈도우즈 기본 API에서도 렉탱글입니다. 렉탱글이고요. 사각형은 시작점, 끝점으로 보통 그 도형을 표현하거든요. 10,10에서 이 시작점이고요. 100,100 이게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10에서 시작해서 100,100을 연결하는 그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T가 빠졌네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자, 이렇게 10,10에서 100,100을 연결하는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빌드에서 보여드리면 다 아무것도 없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각형이 그려졌죠. 보통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채우는 색깔이 흰색으로 채워지고요. 지금 배경이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나와서 지금 채워졌다는 걸 못 느끼실 텐데 이제 흰색으로 채워지고요. 테두리는 검은색이 기본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면 되죠. 사각형 하나 더 그리고요. 20에 20에 110에 아이고 110에 110 이렇게 하면 사각형 두 개 그리는데 10,10 정도 옆으로 살짝 밀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그린 사각형이 지금 위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20,20에서 110,110. 즉 이것도 보시면 알아요. 딱 이거 좌표만 보고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면 이미 익숙해지신 거고요. 만약 이게 예상이 안 되시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보시는 것처럼 좌표가 일정하게 가면 이제 이렇게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겹쳐져 있다, 겹쳐져 있지 않다, 만약 겹쳐져 있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선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때도 겹쳐져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통 검은색하고 그러면 검은색 테두리 선에 흰색 채우기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채우기 것부터 없애볼게요. 테두리 선을 바꾸면서
제가 이제 렉탱글 함수가 원래 이제 윈도우즈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제 뭐 몇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위즈윈 30에서는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좌표만 쓰고 렉탱글 함수만 알면 그릴 수 있도록 해놨고요. 색깔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했었죠. RGB 매크로 함수 써가지고요. 레드, 그린, 블루 농도를 주면 색깔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빨간색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255, 빨간색이거든요. 레드가 풀로 주고 그린하고 블루를 0으로 주면 얘는 지금 빨간색 선을 가진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인자 하나만 주면 채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안 채워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이걸 확인하려면 두 번째 사각형도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번엔 안 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블루를 최대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아까는 뒤 사각형이 앞 사각형에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보이죠? 빨간색 선이 이렇게 보이는 건 뭐냐면 지금 채우기를 안 한 겁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사각형이 둘 다 테두리 선만 그려졌고요. 내부 채우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빨간색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 함수를 쓰면서 내부 인자에 특별한 값을,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선 색깔만 명시하게 되면 채우기 색깔이 동작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채우기가 빈 상태로 나오고요. 만약에 인자를 주실 때 여기 색을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색깔 똑같이 줘도 되는데 좀 어둡게 줄게요. 그러니까 빨간색인데 밝은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지고요. 채우는 색깔은 어두운 빨간색으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인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채우기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128 어두운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는 그죠? 뒤에가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밝은색 빨간색에다가 어두운 빨간색이 채워졌고요. 밝은색 파란색에다가 어두운 파란색으로 채운 겁니다. 색깔 구분이 심하게 안 되네요. 그죠? 파란색을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와, 녹색처럼 보이긴 하지만 색 대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는 파란색은 요 테두리 보고 싶지 않아, 채우고 싶지 않아, 그냥 사각형만 그리고 테두리만 그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빨간색 위에 그죠? 하늘색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이제 그래픽 함수 쓰는 건데 똑같아요. 이게 렉탱글 말고 엘립스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 엘립스가 타원이라는 뜻입니다. 타원이고요. 타원인데 좌표는 사각형하고 똑같이 져요.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은데 이제 원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하면 중심점과 그 다음에 그 뭐죠? 반지름으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원을 표현할 때 중심점과 반지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특정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다시 렉탱글로 바꾸고요. 이건 타원으로 하는데 좌표를 위에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표는 똑같은데 하나는 렉탱글 함수를 썼고요. 하나는 원 함수를 썼습니다. 타원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똑같이 주면 이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죠. 사실 이거를 무엇이 더 편하냐에 대한 문제는 경우 개발자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자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 써서 얼마든지 원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이즈윈 30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점과 반지름을 쓰는 표현으로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계속 이즈윈 32 갖고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윈 30에 좀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윈도우즈 API를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기술을 익숙해지는 게, 원래 기술대로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윈도우즈 API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을, 그러니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좌표 개념을 좀 더 익숙하게 해서 뭐 원 하나,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패턴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사각형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사각형을 간단하게 괜히 지웠네요. 렉탱글 함수를 하나 써서요. 10,10에서 그죠? 10, 아니다. 30, 30 요렇게 하고 이제 RGB로 좀 어두운 녹색으로 할까요? 이건 뭐 밝지도 어둡지 않은 녹색일 겁니다. 녹색의 농도가 255가 최대인데 200 정도 줬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정도 크기, 요 크기의 사각형이 생깁니다. 요 사각형을 일렬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싶어요. 한 20개 정도. 그러면 다 일일이 사각형을 렉탱글 함수를 20번 쓰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예,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C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반복문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뭔가 무식해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렉탱글 함수로 이렇게 20번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봤자 사각형이 20번 안 그려지겠죠. 왜냐면 같은 좌표에 사각형을 20번 그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같은 위치에 20번 그려봤자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X축 방향으로 쭉 20개를 나열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사각형의 폭을 한번 보죠. 20입니다. 그죠? 10에서 30까지면 폭이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이니까 20의 배수로 이 x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 20의 배수인데 기준은 i가 변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0일 때는 10이겠지만 그죠? i가 1일 때는 30이 되고 그다음에 5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작점만 바뀌면 안 되고 끝점에 해당하는 x좌표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20의 배수로 x가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사각형이 일렬로 쭉 나열돼요. 근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요 간격은 그대로 이게 폭이 20이니까요. 간격이 20씩 증가하는 거니까 사각형 20보다 작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30이라고 돼 있는 값을 조금 작게 한 28 정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줄이시면 예, 요렇게 좀 사각형이 이제 분할된 것처럼 보이죠? 붙어 있지 않고 뭐 더 줄이고 싶으면 예, 하나 더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분할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좌표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사각형을 하나 두 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폼은 돌면서 이렇게 쭉 배열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채우는 거는 우리가 엘립스로 한번 채워볼까요?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각형 안에 원이 쭉 다 같이 채워지겠죠. 좌표는 똑같은데 원을 그린 거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안에 이제 원이 이렇게 쭉 다 그려졌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좌표를 Y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그러면 이게 30에 딱 붙으면 좀 그러니까 32 정도 하고 이제 폭은 52. 지금 20, 20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차이가 20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밑에 사각형 밑에 이렇게 쭉 나왔죠? 좀 그런가요? 그럼 요거를 색깔을 똑같이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원은 색깔 채울게요. 그리고 얘는 색깔을 채우는데 테두리를 255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는 테두리만, 그러니까 하나만 줬으니까 테두리만 그려진 거고요. 밑에 이제 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도 하고 채우기도 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매번 쓸 때마다 이거 좌표가 이만큼씩 넘어가면 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봐서도 매번 색깔을 지정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펜과 블러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윈 30에서는 선은 그죠? 선 색상은 펜이고요. 채우기 색상은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펜과 브러쉬를 원래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이제 펜과 브러쉬를 쓰는 게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이제
윈32 API를 좀 쉽게 만든 게 이제 이지 윈32 API를 제가 만들면서 그런 펜과 블러시를 몰라도 쓸 수 있도록 함수를 지금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고요. 좀 더 편하게 쓰시려면 좀 더 이제 제대로 쓰시려면 그리고 이제 윈32 API를 약간 이제 맛을 좀 보려면 구성을 좀 보려면 이제 이렇게 인자를 길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보통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select pen object. 그래서 그러니까 펜 객체를 선택한다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색깔을 이제 색깔 좀 다르게 줄게요. 매번 제가 녹색 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럼 이제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255. 선 색깔은 파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select blush object 해서 채우기 색깔은 좀 어두운 걸로 할까요? 128. 네. 그러니까 어두운 파란색으로 채우고 밝은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쓰는데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하는데 요 좌표를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엘립스만 쓰셔도 되죠. 엘립스 계속 쓰면 또 그러니까 해서 사각형으로 할게요. 하고 이제 이것도 겹칠 테니까 다시 20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 붙여줘. 이만큼 떨어진 상태로 20 내려오려면 74 정도 되겠죠? 54. 그죠? 74가 아니죠. 54고요. 폭을 하면 74. 이렇게 하시면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특별하게 사각형을 그러니까 색깔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색깔이 명시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매개 변수에 다 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번 주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같은 색깔을 계속 주는 것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lect pen object, select blush object. 그러니까 펜은 선 색깔이고요. 블러시는 채우기 색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색상을 주시면 렉탱글 함수를 쓸 때 이제 굳이 색깔을 명시하지 않아도 다 일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똑같이 이제 했는데 좀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좌표는 이제 X 쪽으로만 움직이는데 XY를 다 움직이도록 제가 좌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좌표를 이렇게 다 안 주고요. 이렇게 다 안 주고 다른 색깔 한번 써볼까요? 재밌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실습 가이드 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 선 색깔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우기 색상은 그대로 이제 어두운 파란색 쓸게요. 그러면 위에 똑같은 색깔 두 번 쓸 필요 없죠. 이렇게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제 select pen 오브젝트 쓰면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안 쓰면 계속 그 색깔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 색깔은 제가 바꿨는데 블러시 색상은 지금 안 바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로 쓰지 않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원으로 구성할 텐데 반복을 두는데 150번, 155번.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도 일식 증가 안 하고 4 증가도 해서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4식 증가, 그러니까 이제 일식 증가하지 않고 4식 증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걸 하냐면 여기다가 원으로 엘립스 하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는 진짜 그 많이 한 만큼 늘거든요. 저도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막 대충 하는데 뭔가 막 그려지고 할 거예요. 이게 뭐 결국은 비례를 조금 해서 쓰면 약간 더 재밌는 도형이 나올 겁니다. 자, 원을 그리는데 좌표를 XY 쪽에 다 교차해서 줬고요. 시작점은 I씩 증가하는데 Y 그러니까 끝점은 2를 나눈다고 얘는 2를 나누고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 몫을 이렇게 빼도록 했어요. 그럼 약간 비대칭적으로 값이 줄겠죠. 시작점이 늘어나는 것과 끝점이 줄어드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약간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3배 더 늦게 줄어들겠죠. 끝점이. 그러면 모양을 한번 보면 이렇게 원뿔처럼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죠? 약간 이렇게 이쪽은 빨리 늘어났고 늦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중심점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나요? 원뿔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서 사각형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색깔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거를 렉탱글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똑같이 겹쳤을 테니까 좌표를 옆으로 조금 이동할게요. X좌표를 200씩만 이동을 하면 300 정도 겹치지 않으면 300 정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570 이렇게 좌표 연습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사각형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좀 조정해서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조정을 좀 해서 얘를 균일하게 줄이도록 나누기 안 해볼게요. 이렇게 비례를 나눠 똑같이 정방으로 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쫙 보여드리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그죠? 비례로 안 줄고 그죠? 비례식으로 안 줄고 그냥 줄이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형태의 어떤 그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더 잘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수학적인 감각이 좋아도 사실 더 빠르게 배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보는 게 답이에요. 많이 하면 좌표도 익숙해지고요. 좌표를 적었을 때의 그 도형의 형상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빨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번 예제는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많이 연습을 하셔서 좌표 개념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뭐 쓰는 거 몇 가지 없잖아요. 딴 거 쓰지 마시고 원과 사각형만 갖고 다양한 형태를 한번 표현하고 지금 따라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표현해서 좌표를 이번 단계에서 꼭 마스터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